이슬람 공화국은 매일 수백만 달러를 잃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전쟁이 통제받김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왜 정권은 항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서방 언론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 쿼드에서 이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JNSTV 쿼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원격으로 함께하는 플레르를 대신해 에밀리 슈레이더가 진행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슬람 공화국이 내보내는 영상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는 일부 관계자들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권의 대통령인 마수드 파제시키안이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봉쇄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은 지금 준비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간단한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인프라를 공격했고 우리를 포위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이 만족이 불만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슬람 정권 하에 이란 내부 상황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습니다. 오늘은 멋진 패널분들과 함께하며 플레르 하산 나움 님도 원격으로 참여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스튜디오에는 쇼샤나 키츠, 제스콜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특별 게스트도 모셨습니다. 골디 가마리 님은 캐나다 출신 정치평론가이자 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정권의 수사, 즉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고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살리바.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설렙니다. 정권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그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즈키안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야 할 이란에서 국민들에게 전기를 덜 쓰라고 설득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슬람 정권이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뿐입니다. 그들은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국민들에게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피즈키안의 이 메시지는 사실상 이슬람 정권의 종말이 생각보다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샤나, 정권 관계자들의 모든 행동을 볼 때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들이 협상을 하러 온다고 했다가 또 안 온다고 하고 협상이 진행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취소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신문과 X, 뉴스마다 말이 다르고 보는 시간에 따라 누가 살아있고 다쳤는지, 누가 제대로 기능하는지도 달라지잖아요. 골디가 한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혼란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동시에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뜻이라면 이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몰락의 한가운데일 거예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봐왔던 일 중 하나는, 그리고 그 이전 10월 7일 이후에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완전히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란 이슬람 정권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플레르 하산 나움, 당신이 그 보도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잘 알죠. 골디처럼 당신도 이런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해서 전복활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서방은 계속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정권이 무릎 꿇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왜 언론은 계속 다르게 보도하는 거죠?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모두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의 보도를 보면, 물론 폭스뉴스는 제외하고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리고 제가 이 전쟁에서 이룬 모든 성과와 군대의 기대를 뛰어넘은 성취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왜 우리는 이런 소식을 여기서 듣지 못하는 거죠? 라고 해요. 이슬람 공화국이 어떻게 서방에서 그들의 선전을 주도할 수 있었는지는 정말 놀라워요. 유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전쟁이 미국에게 끔찍한 전쟁이었고 거의 손실만 있었다라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들이 서방에 침투해서
정신적으로 조종까지 해낸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들이 남겨둔 유일한 명분이죠. 이 바보들이 그들이 남겨둔 유일한 카드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골디 그리고 에밀리 너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죽어가고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도 여전히 V사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서방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리도 손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마치 무스타바가 판지 인형처럼 되어도 여전히 V사인을 할 거라는 걸요. 네, 그건 우리가 계속 봐온 문제입니다. 서방 언론과 지도자들 모두 실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로 이어지는데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슬람 정권의 사고방식을 정말 이해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지 씨,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당신이 매일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저도 트럼프가 객관적으로 훌륭한 발언을 한 걸 본 적 있어요. 트럼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것도 같죠. 그래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뒤에 어떤 거대한 전략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도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다른 서방 지도자들처럼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저는 마르코 루비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마르코 루비오가 쿠바 출신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독재 정권들과 공산주의 독재 정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는 그들을 잘 압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약간 자신의 패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압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즉 좌파와 흑인, 그리고 공산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부정한 동맹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난 47, 48년 동안 오직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쳐온 잔혹한 이슬람 테러 정권과 외교적으로 협상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으려 하고 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확실히 하고 싶어 하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슬람 정권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게 바로 저희 이란인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가 그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이 와서 이 길로 갈 수도 있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라고 말하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이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어요. 제 말은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종류의 합의라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실제로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실제로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라는 걸 알지만 공식적으로는 누가 주도하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협상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보여주기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관심 있는 유일한 합의는 무조건 한국군이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정권의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군사작전을 계속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폭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협상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속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미뤄졌어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신경도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아무도 파키스탄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죠. 협상을 원하면 조건은 알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래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제 말은 저는 트럼프가 한 일의 천재성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 이 말을 하고 또 반복할 거예요. 과거에는 항상 시간이 정권의 편이었거든요. 그들은 계속 아시다시피 모두를 가지고 놀고 밀어붙이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은 핵 개발 야욕과 탄도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개발했고
자기 국민들을 억압했어요. 트럼프가 한 일의 천재성은 판을 뒤집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시간이 부족한 쪽이 그들이고 미국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한 그들은 수입이 없고 자원도 없으며 경제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내린 결론은 내가 왜 계속 그들을 공격해야 하지? 그들은 자원 없이 스스로 시들어가고 있는데 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중국도 관여하지 않게 만들었고 러시아도 편하게 지켜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는 그들을 천천히 질식시키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모두를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지금은 그들을 가지고 놀고 있고 그 사실을 즐기고 있어요. 당신은 트럼프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트럼프는 그들과 비슷해요. 그는 그들 방식으로 말해요. 마치 갱스터 같고 그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제가 방금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200억 배럴의 석유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나갔다고 하던데 맞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세상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온 방식을 뒤흔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왜 언론은 이런 걸 보도하지 않을까요?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절대 보도하지 않을 거예요. 강제로 시키지 않는 한 말이죠. 그들은 트럼프를 싫어하거든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모두가 아주 잘 아는 사실이죠. 그들 모두 트럼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언론이 트럼프를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트럼프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걸 부정했지만 사실 그랬어요. 그들은 바이든이 유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에 공모했고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기존 언론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또 그런 채널만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 문제가 되는 점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이란의 이슬람 정권과 다른 이슬람주의자들 그리고 반미 세력들을 위해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집착적인 반트럼프 성향의 부산물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흥미로운 주제로 이어지는데 바로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는 유럽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고 유럽 언론인들에게 꽤 강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비판이 충분히 정당했다고 생각해요. 그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막음과 검열은 이란 정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언론, 특히 유럽 언론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50명의 기자들 중 단 한 명도 1월 8일과 9일에 제 나라 거리에서 학살당한 4만 명의 이란인들에 대해 저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인권과 정의,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대륙의 중심에서 이곳의 기자들은 자신의 직업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객관성마저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학살당한 저의 4만 명의 용감하고 무고한 동포들은 이 기자들에게는 거의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을 47년 동안 학살한 독재자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죽였는지 묻고 미국을 비판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작 학살을 저지른 정권을 비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로 강한 발언들이었고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속해 있는 유럽 엘리트 계층의 위성과 편향성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잘 알려진 반이스라엘, 반팔라비 운동가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슬람 공화국을 대담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골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저는 극좌파와 워크 좌파, 그리고 반 트럼프, 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제는
이란인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지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말이 되려면 우리를 이스라엘의 하수인이나 시오니스트라고 비난해야만 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시오니스트 맞아요. 그렇죠? 이란인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알다시피 너무 오랫동안 이런 친팔레스타인, 하마스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세뇌되어 있어서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냥 가정해버려요. 한편 이란인들은 훨씬 다른 역사와 훨씬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레자 팔라비 국왕 폐하께서 그 점에 대해 독일의 극좌 인사에게 대답하실 때 가장 잘 말씀하셨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성서적이며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모든 일, 특히 언론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 정말 부끄러운 점은 이런 엘리트들이 이란인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어요. 왕세자가 한 독일 정치인이 이란인들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요. 농담하는 건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란은 사실 1906년에 입헌 군주제가 되었어요. 독일은 1918년이 되어서야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건 오래가지 못했죠. 그리고 사실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유럽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럽을 탈출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란에서 피난처를 찾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치인들이 이란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게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네. 이란인은 민주주의 준비 안 됐고 팔레스타인인은 준비됐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하마스를 뽑은 사람들이 정말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들은 테러리스트를 선출하는 이 팔레스타인 민주주의 운동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신경도 안 쓰죠. 그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들 중 약 95%가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테러를 지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회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이란 국민들이 이 목표를 위해 거리로 나가서 최소 4만 명이 희생된 것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에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유럽의 편견과 위선이 낯설지 않아요. 10월 7일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을 봤잖아요, 토샤나.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을 어떻게 감싸줬는지 이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목소리보다 그들을 더 대변했잖아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이제는 뭐가 와도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저는 지금 뉴욕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모르는 상태로 있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플레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직접 겪고 싶지 않아요. 뉴욕에서는 제가 외출할 때예요. 그냥 예전과는 같은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침투당한 느낌이에요. 미국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침투당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걸어 다녔던 곳들, 제가 자라온 곳들이 더 이상 미국이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보는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퍼요. 그곳들은 정말로 침투당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깨어나길 바래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이건 페르시아 문화와 페르시아 문명 그리고 아랍 문명이 같은 것이라는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를 한데 묶고 있어요. 이 독일 남자가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같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잊고 있는 건 식민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중동에서 가장 큰 식민지 지배자는 아랍 무슬림이에요.
그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중동에 그런 헤게모니가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소수의 문명만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유대인들과 이란인들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몇몇 소수 집단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식민지화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가장 큰 두 문명은 유대인들과 이란인들이에요. 사실 꼭 틀고 싶은 클립이 하나 더 있어요. 이란 여성 한 분이 있는데 그녀는 활동가로서 여러 다른 활동가들과 맞섰어요. 그중에는 백인 진보주의자들도 있었죠. 이 백인 진보주의자들은 이란 여성에게 이란인들이 무엇을 믿고 생각하는지 지시하려 했어요. 이런 모습은 최근 몇 년간 정말 자주 봤죠. 47년간 계속됐고 최근 몇 달간 더 심해졌어요. 골디 씨, 당신이 이런 일을 거의 쉬지 않고 겪어온 걸 알아요? 이 지역 출신이거나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서구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클립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는 모두 행복해요. 우리 이란인들은 당신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가족도 거기 살았어요. 당신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만족하며 정말 행복합니다. 많은 이란인들이 화가 났어요. 저는 가까이에서 직접 봤어요. 이란인들은 많지 않아요.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아파요. 우리 이란 사람들은. 제 이복 자매와 가족 모두 거기 살아요. 우리는 백인 진보주의자들이 이란과 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데 지쳤어요. 우리는 벤자민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며 이란에서는 도시들에 이들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우리 대신 말하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그녀는 완벽하게 한 방 먹였어요. 아직 영웅과 쓰레기에 대해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영웅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봐야 해요. 이란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꼭 봐야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점이 계속해서 강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반 대중에게 다가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을 대신해 말하지 마세요. 이란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밝혔으니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골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란인이 아닌 사람들이 저보다 제 나라를 더 잘한다고 하면서 이란을 설명하려 드는 게요. 마치 저보다 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태도는 일종의 식민주의이자 일종의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란인이 아닌 사람들이 불쌍한 제3세계 사람아, 내 나라에 대해 네가 뭘 원해야 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요? 아니요, 사양할게요. 제발 한 발 물러서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만약 1978년에 지미 카터와 민주당이 아야톨라를 지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깨어있는 좌파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이란을 7세기 이슬람 지옥으로 만든 데 일조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지금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대통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유럽은 자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란이 자유로워지면 전 세계 지정학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1979년 이전에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 존재했던 그 강력한 동맹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레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봤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죠. 재미있는 건 종종 사람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10월 7일에 대응한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대답을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아무 대응도 안 했을 거야 라고 하죠. 민간인 250명이 납치됐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정말 말이 되네요.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뭐예요? 소파에 앉아 떠드는 전문가들과 키보드 영웅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골디 씨 말처럼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식민주의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나는 네 경험보다 내 지식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경험이 내가 읽은 책이나
교수님 강의보다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있잖아요. 제가 가드사드와 대화를 나눴을 때 그가 정말 그 점을 제대로 짚어줬어요. 그는 그들이 아주 보호받는 작은 실험실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생각이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결코 시험받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시험될 때 그게 그들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일한 사람들도 죽여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작은 실험실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고 저도 골디 씨와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것이 진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낮은 기대치에서 비롯된 인종차별입니다. 너희 야만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너희 중동인들은 어떠냐? 너희 미개한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해? 제가 한술 더 떠서 말해볼게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네,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3세계 지하디스트 사고방식을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제국주의 권력인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저는 쇼샤나와 캠퍼스에서 천막촌, 반이스라엘 시위, 자유를 외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조차도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그걸 믿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너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나는 고양이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될 수 있어 라고요. 하지만 아니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굳이 자신의 이념대로 살 필요도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말을 다 하죠. 왜냐하면 결국엔 스타벅스로 돌아가서 커피 한 잔에 $8를 내고 기름값이 비싼 건 다 남 탓으로 돌리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모르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레바논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요. 레바논 사람들은 헤즈볼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이스라엘이 나빠 라고만 하죠. 레바논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갈등 없고 문제는 헤즈볼라라며 점령당했다고 말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점령이 아니고 헤즈볼라도 사회 일부라고 하죠.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 점들을 연결하지 않아요. 연결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유럽도 레바논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헤즈볼라를 보존하기 위해 거래를 하려고 하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저는 그 회담에서 마크롱이 빠진 걸 보고 정말 기뻤어요. 프랑스는 정말 여기서 말 못할 말을 해야 할 정도니까요. 프랑스가 이란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아야톨라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를 전용기로 데려오기 전까지요. 그건 프랑스 전용기였어요. 네, 맞아요. 프랑스 항공편이었죠.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완전한 배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결과도 겪지 않아요. 그들은 결과에 직면하지 않죠. 제 생각엔 유럽은 이미 그 결과를 겪고 있어요. 다만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맞아요. 이제 쓰레기들과 영웅들 코너로 넘어가야 하니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유럽이 이란 국민과 이스라엘 국민,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끼친 문제는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인기 있는 쓰레기들과 영웅들 코너로 넘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쓰레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쇼샤나, 이번 주에 소개할 쓰레기는 누구인가요? 이 사람 솔직히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더 스트록스의 리드싱어예요. 이름은 줄리안 카사블랑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메트로 카드에 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서브웨이 톡스, 서브웨이 테이크스 같은 프로그램 특징인 것 같아요. 그는 비주류 의견이 뭔가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시온주의자들은 백인 특권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노예 시절의 흑인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그 남자는 100% 맞아요. 진짜 100%예요. 라고 했어요. 미국의 시온주의자들은 알다시피 백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노예 시절의 흑인인 것처럼 말해요. 100% 동의해요. 이렇게 충격적인 건 처음 봤어요. 그들은 나는 너무 억압받고 있어. 나는 억압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8만 명이 죽었는데 당신은 텔아비브에서 결혼식에 가고 있잖아요. 8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여성과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과 800m 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절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이죠.
정말 쉬워요. 유대인을 당신의 화풀이 대상, 당신의 희생양로 삼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오니스트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진짜 아픈 지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노예제 시절의 흑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 정말요? 노예제 시절 흑인처럼 자신이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뉴욕 유대인을 보여줘요. 보여줘봐요, 바보 같으니라고. 보여줘봐요. 당신한테 해줄 뉴욕식 표현이 정말 많아요. 이 두 사람이, 미안하지만 이 두 백인 남성이 뉴욕 지하철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유대인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영웅이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인간 말종이에요. 저도 동의해요. 정말 인간 말종이죠. 안타까운 건 밴드 멤버 중 최소 한 명은 유대인이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에게 뭐라고 해야 해요? 맞아요. 누군가는 그 남자랑 앉아서 밤에 그 남자를 지하철에 데리고 다녀야 해요. 네, 맞아요. 로라, 이번 주에 당신이 뽑은 인간 말종은 누구예요? 정말 많았고 고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이름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는 위선적인 보이콧 지지자들의 일반적인 인간 말종 행태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벨파스트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년 동안 BDS 운동을 봐왔죠. 우리 경제에는 실제로 거의 아무런 영향도 없었지만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는 심리적으로 훨씬 이진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훌륭한 제품과 다양한 식품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매 운동을 해왔죠. 좋아요. 그 제품을 사고 싶지 않으세요? 안 사면 돼요.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은 벨파스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사지 않거나 불매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사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그는 쇼핑카트를 끌고 가기로 했어요. 선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제품을 집어서 이 카트에 담고 그냥 선반에서 치워버려서 사람들이 선반에 이스라엘 제품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한심해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일도 없나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할 일이 없는 걸까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여성분들, 우리는 정말 바쁘잖아요. 하루 중에 2-3시간을 이런 데 쓴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나라의 모든 제품을 진열대에서 다 치운다고요. 단지 제품을 다 치웠다고 말하려고요. 할 일 좀 찾고 살아라, 루저들아. 너희는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그동안에는 너희는 정말 멋진 쓰레기들이야. 이번 주에 쓰레기. 그뿐만 아니라 그는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가 카트에 담은 모든 물건을 다시 정리해서 진열대에 올려놓게 만들어요. 대체 무슨 영웅이랍시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보이콧 운동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주는 예예요. 유대 사마리아 서안 지구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가 예전에는 소다스트림이었어요. 소다스트림에서 일하는 직원이 수천 명이나 있었어요. 물에 탄산을 넣는 멋진 회사였죠. 그리고 이 BDS 운동의 결과로 그 회사는 공장을 폐쇄해야 했어요. 그 공장에서는 서안 지구와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쪽으로 이전해서 물론 지금은 베두인들을 고용하고 있죠. 누가 신경 쓰죠? 중요한 건 그들이 돕겠다고 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패배자예요. 우리가 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날의 천막촌 이야기로 돌아가게 돼요. 그들과도 비슷한 모습을 봤죠. 제 말은 이 사람들은 마만다니처럼 현실을 겪지 않고 특권 속에 자란 버릇없는 어린애들이라는 겁니다. 마만다니는 래퍼였잖아요. 그 사람이 시장이 되기 전 직업이었고 이들은 평생 제대로 일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이슬람주의 같은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런 이념 아래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건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억하신다면 그들 중 2명을 실제로 인질로 잡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 소외된 집단을 포함해서 모두를 완전히 무시해요. 이건 정말 극도의 위선이에요.
확실히 나쁜 인간들이죠. 비록 그게 한 집단 전체일지라도요. 아, 맞아요. 골디, 네가 생각하는 이번 주 나쁜 인간은 누구야? 처음이야? 맞아요. 저 좀 긴장돼서 살살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뽑은 나쁜 사람은 이란인들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한 유럽 정치인이에요. 사실 이란인들을 공격하고 이슬람 정권 편을 드는 모든 유럽 정치인들이요. 그리고 물론 좌파 성향의 유럽 언론도요. 이들은 크라운 프린스 레자 팔라비에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사람들이 이번 주에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아요. 확실히 그럴 만한 나쁜 사람이네요. 제 나쁜 사람도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한 명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물결이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본 지모의 물결이에요. 제 생각에 그 사람들 중 한 명은, 그리고 저는 그녀나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가 암살되기 전에도요. 하지만 에리카 커크, 그녀의 남편 찰리 커크가 끔찍한 영상에서 정말 잔인하게 암살당했죠. 그가 암살된 이후로 그녀는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것과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그녀는 모든 상황에서 정말 침착하고 우아하게 행동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백악관 특파원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죠. 한 남성이 연회장에 난입하거나 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요. 에리카 커크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는 영상이 바로 공개됐어요. 이해할 수 있듯이 그녀는 저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이 장면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이 많은 것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끔찍하고 참혹한 폭력, 정치적 폭력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녀는 또다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괴로워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그녀를 이해하는 대신 그녀가 보여주기식이라고 비난하고 연기자라고 몰아붙이는 증오의 물결이 쏟아졌어요. 제 말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실제로 의식적으로 내가 쇼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만큼 감정적으로 침착하다면 정말 아카데미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음이 분명해요. 이는 엄청난 증오 공격을 겪고 깊은 트라우마를 지닌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 비극적인 사건을 그녀를 비난하고 악마화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정말 역겹네요. 여러분 모두 정말 최악이에요. 정치적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누구도 에리카 커크에 대한 이런 증오 캠페인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이번 주 최악의 인간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과 다르게 생기거나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이건 비인간화예요. 누군가를 비인간화하면 그 사람의 행동, 감정, 경험은 모두 고려하거나 공감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비인간화의 작동 방식이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게는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과부와 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 불쌍한 여성분이 그녀에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녀를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요. 그녀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는 그녀와 아이들 앞에서 목에 총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총격 사건을 겪었고 당연히 다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녀가 다시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비난하는 사실이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그 멍청한 캔디스 호인처럼요. 그녀는 그녀를 질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젊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을 누가 질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인간성의 최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인간성의 진짜 변기통을 보고 싶다면 소셜미디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주의 영웅들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끝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플레이어,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제 영웅은 정말 흔들림 없는 존 페더먼이에요. 최근에 의회에서 이스라엘에 G9 불도저를 주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것에 대한 투표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가자 지구와 다른 곳에서 테러리스트 인프라를 제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의 일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선물로 받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상원에서, 의회가 아니라 상원에서 이스라엘에 이것을 판매하지 않기로 압도적으로 투표했어요. 그리고 존 페더먼은 이 판매 금지에 반대해서 투표한 6명 또는 7명의 민주당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10월 7일 이후로 완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 시위를 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죠. 그리고 그는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의회 내 마지막 민주당원이 되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민주당원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는 그게 인기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의 힘이에요. 이스라엘처럼요. 만약 어느 쪽을 비판해야 한다면 우리 편을 선택하고 우리의 특별한 동맹과 함께 서세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스라엘을 버리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오늘날 정치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겁이 많아서 여론조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뭘 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죠. 존 페더먼 상원 의원님, 이번 주 제 영웅이에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영웅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모든 이슈에 대해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주셨죠. 정치 성향이 무엇이든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필요해요. 골디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게 아쉬워요. 우리에겐 골디 같은 정치인도 더 필요하거든요. 돌아와 주세요. 골디. 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캐나다에서 진실을 말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예요. 지하디들이 당신을 공격하고 이슬람 혐오라고 비난하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비난을 오히려 명예로운 훈장으로 생각해요. 골디, 당신은 자유로운 이란의 외무장관이 될 수도 있으니 괜찮아요. 물론이죠. 네. 정말요? 골디, 이번 주 영웅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이번 주 저의 영웅은 사실 이란 레볼루션 라이브 커뮤니티 전체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 진행자인 아르민과 함께 120일 동안 매일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 X, 럼블킥, 트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를 시청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커뮤니티를 키워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인, 이스라엘인, 유럽인, 중동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미국, 남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란 레볼루션 라이브 커뮤니티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매일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라이브 스트림과 채팅에서 정말 멋진 대화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속하면서 이란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하는 동기 자체가 바로 이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란인이 아니에요. 꼭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은 신경 써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분들은 저에게 두 번째 가족처럼 되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저의 동포, 하미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의 영웅은 이란 레볼루션 라이브 커뮤니티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아르민도 멋지고 저희도 그를 사랑해요. 그리고 골디. 제가 알기로는 이 커뮤니티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브 스트림 중 하나를 통해 터커 칼슨의 작업, 터커 칼슨의 인터뷰가 이란의 블랙아웃 상황에서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터커 칼슨이요. 또 누가 있었죠? 챙크, 당신과 챙크의 토론이요. 그래요, 챙크요. 챙크. 그리고 척 슈머의 게시물도 보여줬어요. 척 슈머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게시물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죠. 네, 저희도 그걸 포착했어요. 저희는 이슬람 머신 스테이트 TV에서 많은 흥미로운 것을 포착했어요. 와, 오늘은 정말 제대로 망치고 있네요. 쇼샤나, 당신의 영웅은 누구죠? 미안해요. 이슬람 정권. 이슬람 정권은 민주당을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은 민주당을 사랑해요. 민주당이 그 정권 대신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게 말이 되네요. 쇼샤나, 오늘은 누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제 영웅은 며칠 전 밤처럼 자기 일을 해낸 비밀 경호국 전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알을 맞은 비밀 경호국 요원도요. 제 이해로는 그들이 총격범을 제압했을 때 그랬다고 들었어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전체가 그랬고 두 번째 임기는 정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미국인으로서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로 그의 생명을 노린 시도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말 미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도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도 꼭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에리카 커크가 보인 반응 때문에 그녀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 일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미국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 경호국은 정말로 자신들이 돌봐야 할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항상 임무에 충실해요. 그리고 저는 에밀리와 함께 미리 이 사진들을 보면서 그 방에 있던 남성들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남성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처럼 식사했고 어떤 이들은 아내들을 감싸며 몸을 숙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두고 떠나기도 했죠. 정말 흥미로웠어요. 전반적으로 미국 비밀경호국가 훌륭하게 대처했고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큰일을 막아주신 여러분이 영웅이에요. 정말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초과 근무 중인 건 확실하죠. 그가 많은 위협에 직면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람 정권의 모든 노력과 미국 내 여러 곳에서까지 그들의 깊은 침투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2번이나 그를 해치우려고 했죠. 네, 적어도 2번은요. 적어도 아니요. 이슬람 공화국이 시도했어요. 네. 그럼요. 이란과 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 제 영웅은 왕세자 레자 팔라비예요. 그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람, 저명한 반이스라엘 선동가이자 기자인 척하는 독일 국적의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레자 팔라비에게 이스라엘의 앞잡이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했어요. 레자 팔라비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앞잡이라고 보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친구이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키루스 대왕의 후손으로서 인권의 초석이 바로 키루스 대왕이 그의 원통을 세웠던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통은 전 세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에서 언급되며 유엔이 자유의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처럼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에서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란인과 유대인은 성경에 뿌리를 둔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2곳뿐입니다. 근대 역사에서 이란만이 유대인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받아준 중동의 유일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정권을 피해 도망친 유대인들은 이란에서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 중 일부입니다. 그것은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온 우리의 전통의 일부입니다. 이란 유대인들은 혁명 전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이란 내 다른 종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싸웁니다. 인권의 핵심은 종교의 자유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 누구의 대리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민족의 대리인입니다. 저는 이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보시다시피 크라운 프린스 레자 파hlavi는 언제나처럼 정말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극도로 무지하고 솔직히 말해 모욕적인 질문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질문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했으며 더 나아가 처음에 그 독일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든 유럽의 오만함에 되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구 언론의 여러 기자들이 레자 파hlavi에게 자주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에 대한 일종의 적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레자 파hlavi가 답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념이 무엇인지 수십 년 동안 아주 명확하게 밝혀왔습니다. 그가 이란에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즉 민주적인 전환을 원하고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며 또는 이란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어떤 것이든 존중한다는 점을 그는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군주제나 독재가 아니라 과도기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항상 그렇게 몰아가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추구해온 모든 것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명확하게, 품위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언급했듯이 도널드 트럼프는 훌륭한 발언을 한 적도 있지만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연예인입니다. 그는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연예인이죠. 그게 왕세자 레자 파흘라비와의 차이입니다. 그는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이란 국민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하고 옹호해야 할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앞서 언급했던 그 엘리트 계층이 그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그가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제대로 보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슬픕니다. 그들은 그가 좁은 지지연합만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는 이란 내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내에서도 최소 2자릿수 이상 차이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은 수년간 일관되었습니다. 서방 언론과 지도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에서 처형당하고 있다면 그들이 거리로 나와 오직 한 이름, 왕세자 레자 팔라비만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사회는 이란 국민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말을 덮어쓰듯 대신 말하는 것을 멈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자 팔라비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전 여러 주 동안도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번 주에는 유럽에서 비롯된 진정한 편견과 수많은 다른 공격들에 훌륭하게 대처한 점에서 확실히 저의 영웅입니다. 이제 에피소드 마무리인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골디 말씀하세요. 에밀리, 저는 당신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에밀리. 당신은 이란인들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잖아요. 정말로 당신은 시간을 내어 들어주며 배우려 노력했죠? 정말 당신 덕분에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전달됐어요. 이란 커뮤니티를 대표해 당신과 당신의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란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대사가 되길 희망해요. 글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꼭 저를 모든 파티에 초대해 주세요. 하지만 먼저 이란을 해방해야 해요. 물론이죠. 아니요. 그냥 저는 단지 모두가 정말로 당신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이란 사람들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같은 엉망진창을 겪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더 쿼드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골디, 물론 원격으로 함께해주신 플레르와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슈샤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JNS 온 더 쿼드에서 만나요.